무효 취소하고 조건 기한에도 각각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무효 취소에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취소에서 법정 추인 문제가 있으니까. 무효와 취소. 자,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착오 등이 있었으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취소 안 하는 걸 뭐 해요?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통정이다 이러면 처음부터 무효다. 통정이면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무효 취소 둘 다 성립 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거 내죠. 불성립은 불합의는 불성립 그 자체고 여기서 끝이 무효다 하면 틀린다고. 넘어오면 안 돼요. 불성립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나 추인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유효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유효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무효가 아닌 것. 반사회적 동기 표시되었다. 동기의 불법이라 하죠. 표시되면 무효입니다.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 처분, 이건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이거든요. 비진리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무효죠. 상대적 무효죠.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약정, 무효입니다. 그거 강행규정이거든요. 무효입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유효.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 조건, 즉 불법 조건,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입니다. 불능 조건을 해제 조건을 한다, 유효.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면 무효. 불정무 하나 딱 기억하셔야 돼요. 불정무. 불능 조건 나오면 옆에다가 불정무 적어놓고 하세요. 정지 조건 아니면 유효거든요. 그래서 미음하고 시험만 유효예요. 요거는 시험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이 정도는 민법 공부하신 분한테는 요 정도 내용은 기본이다.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어렵게 내야만 어려운 건 아니다.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학에서는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무효인 것 찾아라 했습니다. 무가 음식점 판매, 유효. 단속 규정이잖아요. 유효. 주택법의 전매 제한 위반한 전매 약정, 유효. 단속 규정이거든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유효. 다만 해지 사유다, 유효입니다. 영구지상권, 유효. 지금 리얼까지 다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 유효.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두 번이나 나왔죠. 비협이 틀린 겁니다. 무효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요거 반사회적 거래죠.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무효. 뒤에 세 개입니다. 비협, 시협, 이용, 요 세 개가 무효입니다. 앞에 거는 다 유효. 1번, 2번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편안하게 읽어 두시면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무효 찾아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유효입니다.
기회무 생각하시면 되죠. 기승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망으로 체결된 교환계약 유효, 취소사유잖아요. 유효.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유효.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에 붙은 법률행위 4번 불법 조건 무효.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일단 유효. 취소할 수 있는 건 일단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일단 유효한 거예요. 취소하고 아니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유효. 4번이 답입니다. 그 문제는 좀 비교적 쉽게 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4번. 확정적이지 않은 것. 법률의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 불확정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도 있어요. 확정 유효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불공정 이거는 확정 무효.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유무 이렇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요 두 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고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유동적 유효고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호명의신탁 처음부터 유효. 12년 지났네요. 강박에 10년까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지났으니까 이제 확정 유효예요. 확정 유효. 불확정적인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자,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행위. 또 뭐가 있나요? 허가 받기 전까지 허가구역 매매계약 유동적 무효 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 성취되면 유효. 성취 안 되면 확정 무효. 일단 무효. 유동적 유효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나요? 유동적 유효. 금방 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게 어떤 게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또 착오, 사기 강박 되시나요? 요게 다예요. 요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게 다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게 다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 일단 유효 되시나요? 또 유동적 일단 유효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해제조건은 일단 유효잖아요. 조건 성취되면 효력 상실. 조건 성취가 안 되면 계속 확정 유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한번 적어보는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5번 문제 비슷하네요.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확정적이지 않은 것. 통정 확정 유효잖아요. 확정 무효죠. 유효가 아니라. 니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네요. 확정 무효. 확정 무효. 강박으로 인해 6년 전에 의사표시했다. 10년 동안 취소 가능하니까 확정적이지 않죠. 요거잖아요. 강박. 유동적 유효죠. 조건부 권리 처분 확정 유효.
소유권 유보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자, 이 소유권 유보분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거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 할부 판매예요. 정지조건부 매매거든요. 요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예요. 디귿하고 미음이 유동적인 거예요. 디귿하고 미음. 이렇게 시험 냈었어요. 자, 6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추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사회적이라든지 강행기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공정 맞습니다. 무건대리 행위는 추인할 수 있잖아요. 불법 조건 붙었다. 반사회적 조건 전부가 무효거든요. 기억, 디귿, 무효 확정 추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니은과 통정, 리얼의 통정은 추인되거든요.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자, 7번. 무효, 올바르지 못한 것.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절대적 무효거든요.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상대적 무효. 맞습니다. 이 3번 질문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오타한 것 같습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허가 받기까지는 유효의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다. 뭐 그렇게 하면 말을 바꿔서는 허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해제는 안 돼요. 협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됩니다. 요 특약해도 되고요. 특약 없어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해제는 안 돼요. 4번 질문.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다. 맞죠? 무효는 성립 이후에 효력이 없는 것이고 불성립은 아예 성립하지도 않은 것이고. 자, 8번. 무효, 옳지 못한 것.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맞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어도 그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을의 아파트를 매수해 가지고 장모 앞으로 등기 넘겨놨다. 되시나요? 명의신탁이잖아요. 장모가 이것을 정한테 팔았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되시나요? 그럼 이게 누구 거 팔아먹은 겁니까? 을부동산 팔아먹은 거거든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을 소유란 말이에요. 을 소유권 침해라는 위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어서 을은 병에게 손배 청구를 못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이 문장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유권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런 말은 법 조문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판결문 갖고 결과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요거 하나 생각해 두시면, 여기서 문장 바꾸는 방법은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청구 못하는 거거든요. 자,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다. 틀렸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뭐가 될까요?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이건 본문 놓치면 안 돼요. 139조 본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본문이에요.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예요.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효가 없는 거죠. 비소급이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두 사람 사이의 특약으로 소급하게 해도 되는가? 그건 가능하다. 특약이 없으면 비소급이다. 요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고 추인,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알고 추인했을 때 그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불공정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추인은 안 되는데 전환은 됩니다. 5번에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로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취소해서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무효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이 되는가? 그렇게 또 됩니다. 처음에는 취소사유인데 취소해버리면 무효행위 됐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요거는 3번하고 5번 지문을 8번 같은 경우는 3번하고 5번 지문 이런 거 놓치지 말도록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9번 무효 틀린 것.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이 한 것으로 본다. 대충 외우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법률이 됩니까?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알고 추인이 들어가야 돼요. 알고. 요게 본문이고 요게 단서거든요. 법 전문이란 말이에요. 1번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2번 이거 틀리지 마세요. 추인 요건 갖추면 취소해서 무효된 법률 행위의 추인도 무효행위 추인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취소하고 난 뒤에는 무효거든요. 그러면 무효의 행위로서의 추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 추인 안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금방 같은 문장이고요.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전환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공정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나왔네요. 10번. 맞는 거 찾아라.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불성립이면 무효 쪽으로 못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벌써 틀린 것이고요.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이 안 되거든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무효임을 알든 모르든 추인하면 유효된다. 틀렸죠? 알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취소로 무효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춰야 추인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대금 지급 의무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한다. 특약이 있고요. 허가받기 전이다. 옳은 거 찾아라. 허가받기 전까지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받기 전까지.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돈 받는 거하고 협력하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 아니거든요. 을은 대금 제공 없이 갑에게 허가 신청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돈하고 허가받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됩니다. 허가 전도 되고 허가 후도 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는. 을은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몰수당한다.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의무가 없다. 몰수 못합니다. 갑과 을 상방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확정 무효다. 5번이 답입니다. 1, 2, 3, 4번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12번. 갑과 을은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허가 대상은 토지만 대상입니다. 틀린 것.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 행위를 일방이 사기를 운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사기 강박이 있으면 허가 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을은 대금 제공 없이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을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렸다. 갑은 을에 대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더라도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계약금은 언제 돌려달라 하는가 하면 확정 무효가 되어야 돼요. 확정 무효가 되어야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못합니다. 13번도 비슷합니다.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허가구역입니다. 계약금 받았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않는 경우 허가받기 전에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 못합니다. 갑은 허가받은 후에는 을에게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 허가받은 후에라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 을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 안 받아줍니다. 청구권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는 가처분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처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 못 들어간다 요거거든요 지금. 이게 3번 2번 허가에 협력하라. 협력 청구권 가지고 가처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효니까 이행 의무가 없거든요. 청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협력하라 요것만 할 수 있거든. 요것 때문에 처분하지 말라 요건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은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는 가처분 안 됩니다. 맞습니다. 4번에 갑이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을은 갑에게 협력 의무 위반으로 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해제는 아직 안 되고요. 허가 요건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 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했다면 확정 무효다. 5번 이게 허가 제도를 잠탈하는 경우의 예예요. 허가 제도를 잠탈한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배제 잠탈하면 처음부터 무효라 하거든요. 배제는 안 받는 거고요. 요거는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빌려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잠탈한 거라고요. 잠탈 사례가 이 사례라고요. 5번. 이건 확정 무효예요. 잠탈 사건이다. 잠탈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예. 자, 14번 허가 전에 매매 계약 틀린 거 찾아라. 비슷합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허가 전에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확정 무효입니다. 요 1번이 중요합니다. 요건 중복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허가 받기 전에라도 끝나버린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확정 무효로 되면서 기책 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허가 제도가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스스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해도 되는가? 해도 됩니다. 강행 규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무효 주장해도 마찬가지로 된다. 2번이 틀린 겁니다. 매도인은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자, 중도금이나 잔금 안 주면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별개라 했습니다. 없다가 맞고요.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맞죠?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이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토지 명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효 상태. 무효 상태는 이행 의무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번 갑은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허가받기로 하였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은 을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안 된다 그랬죠. 예, 기억 틀렸고요. 을은 갑의 토지 인도 의무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안 된다 그랬고요.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리얼은 맞고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 받은 후에는 계약금 배액 제공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야 되니까 없다가 틀렸네요. 어른 허가 얻기 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이 맞고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아니라 비읍이죠. 비읍.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틀립니다. 4번이 답입니다. 15분 한 문제 정도라도 한번 봐두십시오. 그죠? 허가제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문제만 해도 어지간하면 거의 다 되네요. 보니까 중복되니까 15분 한 문제 정도. 자, 16번 무효입니다. 무효. 틀린 거. 일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하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옳습니다. 일부 무효 이론이죠. 기억이 옳은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알고 그리고 무효운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디귿이 틀린 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조문 그대로예요. 무효행위 전환 맞습니다. 불공정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 상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약정된 대금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합의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다른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맞습니다. 틀린 건 디귿 하나입니다. 설마 한 개만 답이겠나 해가지고 5번 선택하면 안 된다. 4번이 답입니다. 15번 요거 16번 요것도 한번 읽어 두세요. 문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 공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제다는 거죠. 17번 봅니다. 무효 옳지 않은 것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 박탈 나왔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완전 박탈 나오면 무효거든요. 불법 원인에 기하여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격려한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죠. 불법 원인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부당이득 청구, 소유권 반환 청구 둘 다 안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찾아야 돼요. 알고를 찾아야 돼요. 알고 추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지문은 무효행위 전환 문장 그대로. 오른쪽에 4번 5번 지문 보세요. 4번이 아까 전환이었고요. 5번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 문장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무효인 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다. 추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침묵은 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효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 정도 되면 그 전에 것을 추인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추상적인 용어라서 문장을 읽어 두셔야 돼요. 문장.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도 됩니까? 그렇죠. 이 5번 지문이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이 5번처럼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명시적 추인도 되고 묵시적 추인도 되는데 묵시적 추인은 가만히 있다고 추인된 게 아니라
무효인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법률 효과를 자기한테 기속시킬 의도로 다음 행동 나가면 그 전에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야 추인한 거다 이 뜻입니다. 조금 추상적인데 5번 지문을 좀 읽어 두셔야 돼요. 묵시적 추인에 관한 문장 판결문입니다. 자, 18번 취소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사유죠.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맞습니다. 도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에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자도 그렇고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 없습니다. 임의 대리는 들어가서 틀렸어요. 법정 대리인, 승계인 다 취소권 같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다.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번이 일부 취소에 관한 판례입니다. 18번 요것도 봐두세요. 취소에 관한 문제. 누구만 취소권 없어요? 임의 대리인만 없잖아요. 자, 요거 여기서 하나 더. 요 1, 2, 3, 4, 5번 다 읽어 두시는 게 필요한데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안 돼요. 왜냐하면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는 하는데 단독으로 추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 19번 취소권 가질 수 없는 자. 미성년자하고 법정 대리인 다 된다 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임의 대리인. 사기 당한 사람의 상속인도 됩니다.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되기 때문에 상속인도 되는 거예요. 강박으로 정려한 자가 정려 후 10년 경과되었다. 그러면 경과해버리면 취소권 자체가 없어요. 안 되는 경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미엄, 비읍 취소권 없는 경우. 자, 20번 갑은 동의 안 받고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했다. 갑이 미성년자다. 취소권자가 누구냐? 상대방은 누구냐? 추인권자 누구냐? 되시나요? 취소권자 누구? 아직 미성년자다. 갑은 아직 미성년자다 이 말이 추인권자 안 되거든요.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갑을 두 사람이 돼요.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하면 안 돼요.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추인은 갑 안 된다 했잖아요. 얼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다. 이렇게 한마디 딱 붙여놓은 거라. 문제 안에 그 재료들이 다 딱 들어있어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갑을, 병, 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번이 답이네요. 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풀면은 내 생각에 97.5. 당황만 안 하면 돼. 그날. 자,
21번 미성년자 갑은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돈 받고 등기까지 다 해줬다.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다. 병이 취소했다. 틀린 거 찾아라.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거든요. 갑이 미성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알든 몰랐든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권이 있거든요. 상대방 을하고 관계없이 법정 대리는 동의 안 해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이다. 취소했을 때 무효 취소였을 때 동시행입니다. 반환이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입니다. 맞습니다.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생활비는 현존입니다. 다른 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흥비만 소비로 쳐요. 판례에 따르면 생활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돈으로 다 되거든요. 이건 전부 현존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것은 유흥비만 현존 안 하는 것으로 소비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남아있는 거 다 썼다 하더라도 다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만약 을이 선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면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취득한다.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지금 제한 능력자잖아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거잖아요. 이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해요. 그러면 갑은 선의 정액에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 시험 한번 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적 무효. 의사 무능력하고 제한 능력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26회) 때 기출문제네요. 자, 22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29회 작년에 나왔네요.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몇 년입니까? 3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거 거꾸로 적어놨잖아요. 뒤집어 적어놨. 취인하시는 때부터 3년, 10년 3년 찾아야 돼요. 성질 급하면 3번 찾겠네. 그죠? 3년 10년 찾기 쉽다 이거. 3번하고 5번을 주의해야 되는데 5번이 답이라니까. 문장을 단디 읽어야 됩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23번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